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2019년 하반기 우리은행 공통 자기소개서 2번, 3번 하고요. 4번은 개인금융 관련돼서 문헌분석 및 우선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강압적이죠.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이제 취업 준비란 결국 이 자소서 기반의 내재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면접 전형 단계에서 실무진 팀장급이나 마지막에 임원진의 내리를 흔드는 이런 자소서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그 면접 과정 안에서 내가 답변을 잘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설계를 자소서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일단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순위는 뭐 여러분들 지원도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네, 2번은 관련돼서 뭐 직무적이든 이 사람의 어떤 역량 관련된 거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번하고 3번은 비슷하게 중요합니다. 네. 4번은 이제 뭐 선택 옵션이어서 이제 직무별로 다 다른 걸로 좀 확인이 됐는데, 일단 이것도 좀 이따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 문항이 일단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봤을 때, 뭐 1번이야 뭐 지원 동기니까 비슷할 거고요. 이제 2번, 3번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내재 의도,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2번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이겁니다. 자, 별표 치세요. 가장이고요. 가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별표 치세요. 자, 여러분들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직무 역량을 대부분 쓰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걸 쓸 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 이 분야에 관련된, 그 성과를 쓰려고 해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렇게 쓸 때, 여러분들은 여기 2번 문항에 그 관련돼서 내가 그게 정말 직무 관련돼서 한 것 중에 가장 애정을 갖고 한 거면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대부분 면접 가거나 실제 이 문항에서 그냥 직무 관련된 걸 어필하려고 직무 관련된 거를 가장 애정을 갖고라고 한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면접을 갔을 때 서류 통과가 같이 어쨌든 그 직무 역량을 써서 될 수는 있어요. 서류 통과까지는. 근데 면접을 갔는데 가장 애정을 갖고다. 가장. 자, 막상 가서 면접에서 그 면접관이 물어봤더니 실제 가장 애정을 갖고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별표치세요. 그래서 이 가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어떤 직무적인 경험을 어필하려고 그거를 가장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한 것처럼 썼기 때문에 뭐 진정성도 없고 실제로 그 내용 자체에 그 자체적으로 그 설득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 지원자가 진짜 이거를 가장 열정적으로 한 게 맞을까? 왜? 직무 관련된 역량만 어필돼 있으니까. 근데 그 글마저도 정말 뭐 직무적으로 해서 내가 끝까지 해낸 게 있다 라고 하면 쓰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 내재 의도에 맞는 경험을 써라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오시면 근성과 집요함으로 끝까지 했던 가장 고생했던 경험 봅시다. 네. 집요함의 핵심입니다. 집요함. 근성과 집요함으로 끝까지 해서 가장 고생했던 경험. 네. 여긴 가장 애정이라고 하지만 결국 뭘로 가장 고생했냐. 자, 그 중에서도 많은 장애물, 즉 제약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조직 생활을 좀 대입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역량을. 극한의 압박감. 예, 많은 제약 사항과 극한의 압박감. 이거는 또어입니다. 오어입니다. 오어. 자, 장애물하고 극한의 압박감이 있는 거 가장 많은 것 중에 내가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그게 어떤 나의 가장 애정을 갖고 했던 경험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
그런 주는 가업을 실패, 어떤 장애물과 제약 상황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실패 과정마다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서 어떤 성과를 냈다. 이거를, 이거를, 이 스토리 안에서 집요함과 끈기, 근성이죠. 하고 업무 역량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했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금융, 개인금융, 아니면 기업금융, 기업금융, 그 관련돼서 어떤 나의 어떤 그 경험 안에서 역량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을 거다. 뭐, 이제 실제로 그 경험이 뭐 프로젝트 관련된 경험이다. 그러면 내가 뭐 공모전 나가면서 뭐 실제 거기서 PT를 많이 했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거기서 한 역할을 해서 봤을 때 내가 했던 역량, 뭐 자료 분석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겠죠. 그 역량 명칭을 구체적으로 써준다. 자, 이 집요함과 끈기 플러스 방금 말했던 업무 역량 바탕으로 우리은행의 실제 지점의 일, 우리은행의 어떤 뭐 지점에서 팔고자 하는 그런 카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카드 개수를 늘리겠다라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은행 지점 가보면 어떤 상품, 현재 팔고 있는 것, 어떤 상품을 지금 그 실제로 그 많이 팔려고 하는지, 그리고 실제 지점 기업연시 IT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이 두 가지 집요함과 업무 역량 플러스 1을 어디다?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하는 과정. 이게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별표치를 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이 지금 600자 안에서 최소한 400자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왜 그러냐면 포션이 알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지. 위에서의 이 문항에서의 이 구조는 200자, 400자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장애물이나 이런 거는 핵심 요약해서 그냥 이런 상황에 압박한 경험이 있었고 나는 이런 실패 경험 상황에서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 그냥 200자 정도 짧게 써주고요. 그 뒤에 이 정도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400자를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써주면 되는 문항일 것이다. 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앞에 이 열정적으로 일어난 성과를 아마 300자, 400자 정도 쓰다가 마지막에 우리은행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200자나 뭐 150자 퉁쳐서 쓸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뜨끔하셨을 텐데요.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근데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에는 이 뒤에 400자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그 배표 쳤던 이유는 쓰시다 보면 구체적으로 써야 될 부분인데 안 써지게 되는데 나는 그냥 한 200자 정도 내가 썼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쓴 거지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야 라고 위안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이 뒤에 내용에 이게 400자 이 부분이 400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배포치세요. 자,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자, 우리은행 자기소개 문헌 분석 이 관련된 참고 강의 한번 보세요. 우리은행 키워드 제 예전에 강의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관련돼서 이제 뭐 중복되는 문항 있으면 찾아서 꼭 보시고요. 자, 그래서 3번. 예, 이 3번은 자, 내재 의도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가 뭐냐? 자, 여기서는 어떤 구성원이 되고 싶은지 이게 배표 치세요. 자. 딱 첫 문항 들어갈 때부터 어떤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딱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자소 쓸 때 저는 어떤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구조 안에서 이 내재 의도는 뭐냐면 애자일 kanban 등 협업의 시대 개인주의를 벗어나 조직, 팀 관점의 과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낮은 직급에서부터 팀 성과를 위해 개인의 성과 희생을 강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 성향인지가 궁금한 거다. 자, 뭐 그런 거죠. 뭐 열정페이라고 하는데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이 주지만 실제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친구들을 많이 뽑아놨는데 요즘 친구들이 아주 개인적인 성향으로 내가 왜 저기 위에는 과장, 책임자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이런 프로젝트에 내가 가서 뭐 허드렛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이건 내 성과를 해주지도 않고, 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서 이런 개인적인 분위기가 어떤 프로젝트의 진행 자체를 굉장히 저해를 하고 있다. 자, 이런 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항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조건 희생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움을 한번 줬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도움을 줬더니 나도 나중에 도움을 받았다. 자, 대부분의 이런 두 가지 접근을 할 거다. 저는 희생이고 봉사지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바탕으로 이런 사람이고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나도 도움을 줬는데 실제로 나도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라고 쓰는 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지원자분들일 텐데요. 자, 이 준호플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이 문항의 내재 의도를 정확하게 다른 관점에서 좀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베스트한 자소서를 하겠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쓰는 것도 뭐 엄청난 감점 요인이 되진 않겠지만, 근데 또 다 똑같으면 약간의 차별화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세상을 언급하거나 뭐 언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하지만 저는 이 준호플로는 그 흐름보다는 세상 모든 경험 지식에는 배울 것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풀어낼 겁니다. 자, 그게 단순히 허드렛 일이고 그리고 내가 이 책임자를 도와주는 일일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 열심히 임하며 배웠고 나는 내 프로젝트 계획이나 실패를 위험하거나 나의 일정이 틀어지거나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 당장에 뭔가 장애물이 되더라도 그 순간 안에 내가 세상 모든 것의 경험이나 지식에는 배울 게 있다 라는 생각으로 그 일도 했었고 그게 허드렛이라도 그 경험을 통해 열심히 임하며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경험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었다.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하였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어떤 새로운 과제라도 긍정적 태도를 배우는 자세를 가진 구성원 등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똑같이 베껴 쓰지 마시고요. 이거를 조금 학습 지식, 경험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진 구성원인 것처럼 첫 도입의 구성원인 것처럼 이런 구성원이 되겠다라고 딱 시작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뒤의 내용을 뭐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타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경험을 써주면 되는 거다. 자, 이런 구성원이 되겠다라고 하고 그때 내가 타인을 통해 이런 어떤 내가 실패를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을 좀 서술해주고 그때 타인을 어떤 마인드로 이런 마인드를 긍정적인 태도와 마인드로 이제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때 이 경험을 통해서 결국 내 이런 마인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결국 이런 긍정적인 태도로 배우려는 자세 어떤 새로운 허드렛 일이라도 간단한 사소한 일이라도 결국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배워놨더니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도와주기 힘든 상황에서도 했더니 나중에 결국 그게 나한테 또 도움이 됐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써주고 그래서 나는 더 확실히 내가 이런 배우려는 자세, 이런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에 더 확실해졌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라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은행에서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내용을 앞에 써주고 마지막에는 결국 나는 우리 은행에서 실제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직무 안에서의 업무들을 하나하나 다 내가 지원 분야에 맞게끔 언급해주면서 내가 그거 관련돼서도 이런 이 업무 하면서도 결국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긍정적인 태도, 뭐 이런 학습 지식 탐구하는 자세.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학습 지식 경험을 탐구하는 자세를 다른 좀 창의적으로 자유자재로 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바꿔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뭐 은행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정도면 되겠고요. 자, 4번은 일회성 업무 처리를 위해 우리은행을 찾는 개인 고객을 주거래 고객 만들기. 결국 단골 고객 확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략이 중요한 거고 내가
실제 지금 은행 지점 차원에서 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걸 어떤 전략으로 팔 것인지 나만의 전략을 써주는 게 좋고요. 여기 안에서는 어, 어떤 이제 나만의 전략을 써주면서 대학 시절에 나의 어떤 단골 고객을 확보했던 뭐 아르바이트든 실제 이런 그런 관련 경험들 그런 경험으로 경험이 뒤에 한 400자 정도 들어가는 게 맞고 실제 앞에 전략을 200자 정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으로 설득을 해라 라는 게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골 고객 확보 관련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네, 이걸 마치고요. 네이버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필수 강의도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은 목표 비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